줄거리 및 결말. 도쿄 미나토구 해안길가에 방치된 차에서 한 남자가 복부에 칼이 박힌 사체로 발견된다. 그 남자는 55세 변호사 시라이시 겐스케. 주변의 평판이 좋아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경시청 고다이 형사와 관할 경찰서 나카마치 순경이 이 사건의 한 팀이 된다. 살해 현장은 발견지에서 20분 거리의 스미다가와 테라스 산책로로 밝혀지고 법률사무소 통화 목록에서 66세의 구라키라는 인물을 발견한다. 아이치현 안조시에 거주하던 구라키는 처음엔 단순 참조인 정도로 생각했으나 집에서 발견한 도쿄 도미오카 신사의 부적에서 수상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증거를 들고 구라키를 찾아가고 체념한 듯 구라키는 모든 죄를 자백한다. 자신이 그를 살해했고 이번 사건이 84년도 히사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폭로한다. 그 사건 역시 자신이 주범이라고 말하는 구라키 다스로. 84년 사건 피해자이나 금융사기업자였던 하이타니 쇼조의 살해. 용의자 후쿠마 준지가 취조 중 구치소에서 자살함으로써 종결된 사건으로 그로 인해 후쿠마 준지의 아내 요코와 오리에는 살인자의 가족이란 오명을 피해 도쿄 부근 몬젠나카주에서 아스나로 란 이름의 식당을 하게 되었다. 이 구라키의 자백으로 33년 전 사건마저 뒤집어진 상황에서 구라키의 아들 가즈마는 수상한 점들을 발견한다. 다스로의 자백으로는 84년 당시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던 구라키 다스로는 자기 차로 출근하던 중 우연히 금융업자 하이타니 쇼조와 접촉하고 부당하게 번번이 피해 보상금을 갈취당하고 심지어는 하이타니의 운전기사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퇴근 시간에 맞춰 하이타니를 태우러 가던 날 하이타니와 실갱이를 하고 우발적으로 다스로 하이타니를 죽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이타니 사무실로 다시 올라간다. 워낙 악덕업자로 악명이 높았던지라 사건은 단순 살해로 최초 목격자였던 당시 하이타니의 사촌동생 사카노의 증언에 따라 당시 하이타니를 계속 벼르고 있던 후쿠마 준지가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다. 용의자 구라키 다스로의 자백에 따르면 자신은 84년 살인사건의 주범이며 이로 인해 용의자로 몰려 죽게 된 후쿠마와 그의 가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요코와 오리의 시의 식당에 종종 찾아갔었고 사죄의 길로 자신의 재산을 그 모녀에게 증여하고자 했다. 이를 자문하기 위해 변호사 시라이시 겐스케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한편 시라이시가 84년 사건의 진상을 그 모녀에게 고백하라고 종용하자 이에 84년 사건을 은폐하고자 시라이스를 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라이시를 알게 된 시점이 당시 주니치 드래건스 팀의 팬이었던 구라키가 야구 경기장에서 우연히 혼자 온 시라이시를 만나 인연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라이시 겐스케가 살해된 날의 행방이 의심가던 시라이시 겐스케의 딸 미레이. 한편 쿠라키 다스로의 아들 가즈마 역시 주간 세보지의 유도신문으로 전말이 세상에 까발켜지고 살인자 가족으로 오명을 받게 되는데 그러던 중 84년 살인사건이 있던 5월 15일에 딱 4년 후 88년 5월 15일에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갔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살인을 한 날짜를 잊을 리 없을 아버지가 그런 날에 이사를 해서 좋아했을 리 없으면 아버지가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또한 주간 세보지의 기자 남바라를 만나서 그 당시의 목격자로부터 84년 히사시오 카자키역 앞 금융업자 살해사건 전말을 듣게 된다. 한편 가즈마는 유족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고자 시라이시 겐스케의 살해 현장을 가고 시라이시의 딸 미레이를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이 둘은 피해자의 가족과 살인자의 가족 마치 백조와 박쥐, 낮과 밤처럼 의기투합하며 진실을 쫓게 된다. 사건을 수사하던 고다이와 나카마치는 시라이시 살해 당시 시라이시를 불러들였던 전화에 주목하는데 공중전화로 전화했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으로 사건 당시의 지역 공중전화를 추적했고 그 사건 당시 공중전화 주변 CCTV에서 참조인 중에 한 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바로 14살의 중학생 소년이었고 그는 사건 주변인들의 한 명인 안자이 도모키였다. 이에 고다이는 안자이 도모키를 찾아가고 도모키는 자신이 시라이시 겐스케를 불러 살해했다고 자백한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구라키는 84년 당시 하이타니 쇼조와 접촉사고로 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줬고 퇴근 시간에 맞춰 하이타니 쇼조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그는 없었다. 잠시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하이타니 쇼조는 칼에 찔려 쓰러져 죽어 있었고 사무실 창가로 당시 법대학생이던 시라이시 겐스케가 도망을 가려고 창문 난간에 있었다. 시라이시 겐스케는 자신의 할머니가 하니타니의 소가 재산을 사기로 투자하게 되고 이를 돌려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하이타니 쇼조를 칼로 찔러 도망가려던 찰나였다. 이를 본 우일한 목격자 구라키 다스로는 이를 못 본 채 해줬고 엉뚱하게 다른 용의자가 잡혀들어가고 취조 중 자살한다. 구라키는 엉뚱한 가족이 용의자의 가족으로 오인받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이에 사죄의 의미로 자살한 용의자의 가족 아사바 모녀를 주변에서 항상 챙겼다. 한편 항상 따뜻하게 챙겨준 구라키에게 연민을 느끼던 아사바 오리에는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구라키는 과거를 고백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연히 시라이시가 변호사란 걸 알게 된 구라키는 그에게 연락을 하고 그를 만난다. 그리고 아사바 가족에게 사죄할 길을 모색하기로 하는데 우연히 구라키는 이 사실을 오리에게 메일로 전달하고 엄마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던 14살 소년 안자이 도모키는 이런 사건 전말을 알게 된다. 시라이시의 살해 때문에 살인자 가족이란 누명을 쓰게 된 엄마와 그로 인해 이혼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 안자이 도모키는 시라이시는 공중전화로 불러내 칼로 찌른다. 하지만 당시 시라이시는 죽지 않고 되려 안자이 도모키가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차를 운전하고 피와 칼의 지문을 지운 채로 도로변에서 죽었던 것이다.